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화 단원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전 시간에 우리 첫 번째 25강에서 문화 파트에서 공부한 거 능력자 확인 여러분들 먼저 하고 오늘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통적인 행동 양식을 다루고 있다. 문화의 속성 맞추기죠. 첫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요소 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다양한 영역의 연쇄적 변화를 유발한다. 연쇄적의 포인트 주시면 자, 이거 무슨 성? 총체성, 전체성.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문화는 후천적으로 습득한다. 자, 무슨 성? 학습성.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해내셨을 것이라고 선생님 믿고요. 오늘 이제 주제 좀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자료보다는요. 판서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좀 판서할 준비하시면서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요. 문화와 사회, 문화 이해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 학년, 여러 교육 과정에서 한 번씩 다들 이제 들어봤던 개념들입니다. 오늘 주요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문화 절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자문화 중심주의. 물론 이 외의 개념도 공부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념들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또 확인 잘했는지 능력자 확인으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는요. 문화 이해 관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게요. 문화 이해. 우리 25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문화의 의미 공부했죠. 문화의 특징 공부했죠. 그다음에 문화의 속성.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 이제 추가를 한다면 문화를 갖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여러 문화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한다?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화를 이해할 때 몇 가지 관점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냐면요. 세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다른 문화 또는 우리 문화를 갖다가 바라본다면 내가 그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세 가지를 주어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화를 갖다 이해할 때 제일 필요한 첫 번째 관점은요. 자, 무슨 관점이 있냐면 상대론적 관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상대론적 관점이다. 우리는 상대론적이다라고 하는 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서서 우리가 그때 처한 상황을 갖다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상대적이다라고 표현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문화에서도 상대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문화라는 것이 사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문화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론적 관점은 환경의 차이, 주어진 환경의 차이. 그 다음에 인류가 여러 이제 시간을 갖다 거치면서 각각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어떤 역사의 어떤 배경 같은 것들도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차이.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정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차이, 역사의 차이를 인정을 하게 되면 자, 문화라는 것이 자, 무슨 성을 갖는다? 문화는 특수성을 갖게 된다. 이 특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갖다가 가져오게 되고요.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문화를 갖다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각각의 특수성, 다양성, 다름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도 하나 얘기를 했겠지만 세 번째에서 사례를 갖다가 들어볼게요. 장래 문화.
조장, 이거 새 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가 쪼아 먹게 하는 거죠. 시신을 갖다가. 그런데 티벳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땅 속에 시신을 갖다가 묻어도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시신이 썩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신이 썩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습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마르는 거죠. 이렇게 미라처럼 시신이 썩지 않고 남겨져 있고, 그리고 뭐 땅도 척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그 시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벳에서 사람은 이제 계속 사망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쭉 이렇게 흘러내려온 전통이 바로 조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새 같은 것들이 시신의 살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 먹어서 살이 이제 딱 없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뼈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수습해서 매장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바로 티벳의 조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 이런 장례 문화의 다름은 바로 이런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인정을 한다면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상대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자, 총체론적 관점이다 라는 것인데, 총체론적 관점이다, 총체적이다 라는 거 전체성 이야기에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 요소 간 연관이 되어 있고 유기적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문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문화 요소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지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쪽에서도 선생님이 기본 개념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8자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4자를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기피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8자를 좋아한다든지 또는 4자를 싫어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화적 특징 같은 것들은요, 그냥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문화 요소 간의 연관관계를 잘 파악을 했을 때 그 문화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있다가 기본 문제 요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문화를 갖다가 잘 이해한다면 이 문화 요소 간의 연관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이 총체론적 관점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을 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친구가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갔는데 막 열심히 배낭여행 형태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막상 미국에 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상상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는 자기가 뭐 서부를 갔다 동부를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지역에 여러 것들을 갖다 경험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갔으나 실제로는 그냥 특정 지역에서 그 특정 지역에서 뭐 햄버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가는 뭐 쇼핑몰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뭐 서부 지역이든 동부 지역이든 유명한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보고 이제 오는 정도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내가 가서 미국에서 햄버거도 먹고 미국 사람들이 가는 쇼핑몰도 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어 자연환경도 봤어. 난 그래서 미국 문화를 갖다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문화의 어떤 이해는요, 그냥 단편적인 문화적 요소를 갖다가 아는 거지, 이 각각의 문화 요소가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를 갖다가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문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한국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쌀로 먹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쌀을 먹고 뭐 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반찬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물 같은 것들이 발달을 갖다 하게 되고 고기류를 갖다 많이 먹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날만 되더라도 뭐 특정한 날에 특별히 뭐 우리가 뭐 떡국이라든지 만둣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에만 고기국을 먹고 평상시 때에 있어서의 뭐 반찬 같은 것들이 주로 채소류가 나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상의 문화적 어떤 배경에서 나타난 여러 문화적 요소에서 연관이 돼서 쭉쭉쭉쭉 만들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론적 관점은 결국에 문화를 갖다가 이해를 할 때는 자, 총체론적, 자, 바로 문화를 자, 어떻게 해서 어떤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 총체론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론적 관점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선생님이 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하고 있고요. 비교론적 관점은 자, 어떤 문화의 차이라든지 특징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갖다가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비교를 갖다가 했을 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면 중국의 음식 문화,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음식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음식 문화, 동아시아를 갖다가 대표하는 세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중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과거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뭐 유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그러면서 음식 문화 같은 것들도 전달이 됐지만 각각의 나라는 또 각각의 나라의 자연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문화 같은 음식 문화 같은 것들을 발달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 에 있어서의 어떤 음식을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음식을 먹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우리가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도 공통적으로는 뭐 젓가락도 쓰고요. 우리나라도 젓가락을 쓰고 일본도 젓가락을 쓰지만 뭐 젓가락의 길이라든지 젓가락의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젓가락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끝이 좀 뭉툭한 경우도 있고 끝이 뾰족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먹는 음식을 잘 집을 수 있는 형태로서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문화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를 했을 때 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울 효과,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효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맹인 효과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 뭐 장님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보는 자기가 그 문화의 특징을 못 보는 것들을 비교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세 가지인데 중요 포인트는 자, 이 세 가지가 뭐 책에 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관점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상대론적 관점인지 총체론적 관점인지 비교론적 관점인지 이런 부분들만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는 부분은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세 가지가 존재를 갖다가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많은 부분이 이제 할애되는 우리가 개념에는요, 바로 어떤 게 있냐면 문화 이해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화를 갖다 이해할 때 태도, 내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자, 문화라는 거 사실 우리 앞쪽에서 뭐 배웠냐면요. 문화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공부했죠. 사실 좁은 의미는요. 맨 첫 시간에 문화를 갖다가 공부했을 때 넓은 의미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좁은 의미도 있다. 라고 공부를 하고요. 사실 3단원 전체에서 배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바로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를 갖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쪽에서 정리했던 무슨 의미로서의 문화이다?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는 선생님이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좁은 의미만 더 발전됐다, 더 세련됐다 이런 어떤 의미를 쓸 수가 있고요. 넓은 의미는 그냥 총체적인 생활 양식의 이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넓은 의미는 평가의 의미가 없어요. 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평가의 의미를 갖다가 없고 그 다음에 문화는 주어진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죠. 주어진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주어진 자연 환경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운 곳도 있고요. 추운 곳도 있고요. 그쵸? 지형이 산악지대인 곳도 있고 해안가인 곳도 있고 평야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의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문화에도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요. 차이가 존재를 갖다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이해 태도는요. 크게 봤을 때 내가 문화에 있어서의 차이를 갖다가 인정하느냐 문화의 차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우리가 태도를 갖다가 무슨 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문화 상대주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상대주의 이런 얘기 맨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우리 상대론적 관점. 좀 이제 비슷한 개념이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상대론적 관점에서 우리 필기한 내용 여러분들 앞쪽에 있으니까 바로 보게 되면 선생님이 환경의 차이, 역사의 차이가 있다, 다르다,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그런 어떤 인식 태도, 이해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 절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 어딘지 잘 보세요. 바로 주어진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문화 절대주의는 다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첫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러니까 상대론적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문화 사대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 좀 위치를 바꿔서 문화 상대주의 그 다음에 요 절대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화 상대주의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문화 상대주의. 자, 문화 상대주의. 상대론적 관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 첫 번째 문화 상대주의. 앞에 있는 곳에 좀 반복적인 판서가 있어요. 환경에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갖다가 인정을 갖다가 하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는 다른데 차이인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우리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신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이 사실상 존재를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의 다름과 차이는 인정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름과 차이는요. 의복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의복, 음식. 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현재는 약간 이제 서양식의 의복이 들어와서 흔히 양장이다라고 하는 의복을 갖다가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를 갖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뭐 이렇게 옷을 제대로 이제 입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더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입게 되죠. 그래서 딱 보면은 반바지만 입고 막 남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서양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몸매가 굉장히 멋진 남성이 해변가를 조깅할 때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옷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에서 속옷으로 이렇게 입을 법한 흔히 말하면 속옷 같은 것들 있죠. 메리아 이렇게 속옷 같은 것들을 밖에 입고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워도 의복을 좀 이렇게 다 갖춰서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들 옷 저렇게 입는 것은 좀 너무 미개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을 갖다가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사례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친구들 특히 이제 개고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개고기를 먹는 친구들도 있고 먹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새는 개고기를 좀 많이 안 먹는 친구들이 있죠. 문화 자체가 워낙에 반려견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서 강아지들을 갖다 많이 기르다 보니까는 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우리가 어떤 식용으로 기르는 개하고 구분을 갖다 안 해요. 우리 모두 다 소중한 나의 반려견 어떻게 멍멍이를 갖다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소를 먹을 수는 있고 돼지를 먹을 수는 있는데 이 개는 가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고기를 갖다가 먹는 음식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우리나라를 정말 미개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정말 미개한 나라예요. 어떻게 개를 갖다가 강아지를 갖다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미개한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 나라의 유명한 언론지,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라든지 방송이 막 보도가 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개한 음식 문화다라고 해서 어떤 편견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보도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울분을 하게 되죠. 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말 우리 환경에 단백질을 갖다가 공급받을 환경이 아니었어. 우리가 쉽게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이 문화의 특수성과 차이를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막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자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걸 인정하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고기가 외국인들한테 혐오 음식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는 음식들 있죠. 예전에는 요새는 좀 이제 여러 음식점들, 이제 서양의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익숙해진 요리긴 하지만 달팽이 요리. 달팽이 요리를 미식가들은 비싸고 맛있고 해가지고 막 즐겨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생소한 음식입니다. 특히나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고급 요리를 갖다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달팽이를 어떻게 먹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요리를 갖다가 먹다니 너네는 정말 미개하다 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자체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미개하다든지 열등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갖다 표현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자 무슨 태도가 아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를 바람직한 문화 인식의 태도로 인식을 했을 때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 문화는 평가하지 않고 미개라든지 또는 우월하다든지 그런 어떤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우리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문화의 바른 인식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없는 곳을 갖다가 특별히 이렇게 방송 매체에서 가서 이렇게 제작해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죠. 선생님은 요새 이제 몽골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좀 봤는데요. 그들이 사실 먹는 음식 또는 저쪽에 우리 극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추운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 이런 사람들은 뭐 술록을 갖다가 바로 이제 그 죽여서 그 술록의 피가 따뜻했을 때 추운 이제 좀 더 그 지역이 원래 늘 춥지만 더 큰 추위를 갖다 견디기 위해서 그 술록의 피를 갖다가 먹고 그다음에 생고기를 막 먹고 이런 모습. 그래서 입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막 피 같은 것도 그대로 생고기를 갖다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스스로가 선생님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 미개하다. 우리
요리식에 있어서 음식 문화의 어떤 조리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뭐 우리가 우월하고 그들은 미개하다 이런 어떤 평가적인 부분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람직한 문화 인식의 태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문화는 이제 이해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인데 이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점이다라는 게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점. 자, 이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점을 바로 우리는 극단적 상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자, 문화는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미개하고 우월하다의 의미를 부여할 것도 아니고 그냥 문화는 그 자체로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의 한계가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점은요. 인류의 자, 무슨 가치?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도 인정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다름을 갖다가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극단적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시되는 문화도 그 문화를 다르다. 그냥 문화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는 우리가 문화 인식 태도를 갖다가 극단적 상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대표적인 극단적 상대주의의 사례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나오는 게 자, 이슬람권에서 행해지는 할례라든지 또는 사람을 갖다가 생매장하는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극단적 상대주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서 사례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극단적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사고력의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보편적 가치는 어느 정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렇지 못한 문화들도 사실상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이슬람 할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일종의 성인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남자나 여자아이나 어떤 성인식의 어떤 단계로서 신체의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도려낸다, 훼손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우리 이제 모두 다 보는 이런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좀 궁금한 학생들 뭐 이걸 찾아본다고 해서 나쁜 것들을 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행해지는 할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전통적인 의식과 의례라고 보기에는 여성의 뭐를 갖다가 사실 굉장히 위협을 하냐면 생명권 자체를 갖다 위협을 하게 되고 여성이 할례를 갖다가 해서 사람이 생명을 갖다 유지를 갖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여성이 평생토록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장애를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갖다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인권단체들이 이런 어떤 할례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관습 풍습에서 우리가 그냥 인정을 갖다 해야 될 게 아니라 여성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할례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알리고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다뤄지는 국가들이 또 아프리카 부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그들 사이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풍습, 이 어떤 의례적 절차를 갖다 거치지 않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매장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죽은 사람과 함께 우리가 묻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시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조금 선생님이 쓴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극단적 상대주의가 돼요.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를 갖다 물어볼 때는 이런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잘 지키면서 문화를 갖다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 절대주의를 갖다 공부를 하는데 이 문화 절대주의에서는 첫 번째로 자, 무슨 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자기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문화, 타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미개하다든지 그다음에 무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화 인식 태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문화는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내 문화는 최고고 우리 문화랑 다른 너네 문화는 자, 어떤 문화다? 미개하거나 또는 무시당할 문화로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를 갖다가 몇 가지 적어보게 된다면요. 중국이 자 가지고 있는 자 무슨 사상? 중화 사상. 그 다음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중화사상이 뭘까요? 중화사상이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중심은 우리다, 한족이다, 중국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중화사상이 되죠. 따라서 모든 것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아닌 것들, 우리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대를 갖다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유대인의 선민의식 같은 경우는요. 선민,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선민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선택받아서 우리는 위대한 인종이고 위대한 민족이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죽어도 되고 사실상 무시당해도 되고 그들의 문화는 중요치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백인 우월 사상,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 그다음에 뭐 나치즘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자 무슨 주의에 해당하게 된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자 어떤 나라나 또는 어떤 민족이 스스로 자기 문화만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대사회는 무슨 사회? 세계화 사회예요. 고립되어서 각각의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저 나라가 있는지 저 민족이 있는지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모두 다 인식을 갖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런 문화 인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나라나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국제 사회에서 자 뭐가 된다? 고립이 되죠. 자, 교류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점이 되고요. 하나에 있어서의 뭐 장점은 아니지만 특징이다라고 본다면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적 국가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민족 같은 경우는요. 자, 스스로 있어서의 공동체의 자기네 공동체의 결속력은 자,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결속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는요. 장점이라고도 이제 쓰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뭐 장점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냥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격을 갖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굳이 장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썼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은 오히려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갖다가 하시면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맨 마지막으로는 자, 문화 사대주의. 자, 이거는 오히려 자, 타 문화를 갖다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타 문화를 갖다가 숭상, 그러니까 높게 이제 받드는 것을 갖다가 우리 숭상, 숭배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되죠. 이런 태도를 갖다가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문화를 갖다가 비하하는 그런 성격을 갖다가 가져오게 되죠. 대표적인 문화 사대주의적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특징들을 갖다가 몇 가지 열거를 한다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자 뭐를 갖다가 천시했냐면요.
한글을 갖다가 천시를 했습니다. 한글.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중국 문자가 발달됐고 이 문자만이 정말 높은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한자 자체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우월하다, 숭상하고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다면 한글은 정말 좀 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쓰는 그런 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반들이 한글을 갖다 천시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문화 사대주의적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좀 발달된 서구 문명, 서양 문화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런 어떤 서양 문화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숭상한다든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화 사대주의적 성격이 돼요. 이 서양 문화의 대표적인 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요새야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미디어,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과거에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음악은 듣고 우리 음악보다는 이렇게 서양의 음악,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미국 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었을 때 훨씬 더 자기 스스로 뭐 교양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스스로 뭔가 자부심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런 시기들도 사실상 우리가 거쳐왔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가지고 오는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태도를 갖다 문화 사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식 가옥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우월한 거고 과거에 우리나라 전통식 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비하받고 좀 낙후되고 이런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를 갖다 받았던 거 이런 것들도 문화 사대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외제를 갖다가 선호한다. 우리 이제 외제품 되게 선호를 하죠. 그래서 외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이거 농담이고요. 외제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거예요? 바로 서양, 뭐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딱 해서 메이드 인 USA라든지, 뭐 메이드 인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쭉 써 있으면 이거 되게 명품이다, 이태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어떤 외제품을 갖다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들이 만들어낸 이런 문화가 우리 것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다, 우리나라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갖다가 비하하는 이런 태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문화 사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사실상 반대적인 성격을 갖다 이렇게 두 가지 자기 문화와 타 문화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사실상에 있어서 문화 이해 관점 태도에는 네 가지를 한 거죠. 문화 상대주의, 극단적 우리가 상대주의, 그 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람직한 문화 인식 태도는 뭐 하나? 문화 상대주의만 바람직한 문화 인식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태도를 구별해 보는 것들 바로 여러 가지 자료와 문제로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119페이지 서술형, 개념 서술형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밑줄 친 이것은 여기 보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관점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럼 우리 문화 이해 관점 세 가지 공부했죠. 기억하시면서 볼게요. 자, 이 관점이 무엇인지 쓰고 이 관점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한 사회의 어떤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관련된 자연환경, 역사, 정치, 경제, 사상 및 신앙 등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폭넓게 탐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햄버거, 음식 문화, 미국 사람들의 뭐 청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그들이 뭐 이렇게 정착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넘어와 정착을 하게 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알아야지만 그런 의복과 음식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어떤 관점을 무슨 관점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총체론적 관점이다. 상대론적, 총체론적, 비교론적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가 구별해내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총체론적 관점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문화를 갖다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은요. 바로 어떤 특정한 문화를 봤을 때 그 문화의 특징 또는 의미를 바르게 어떻게 할 수 없다? 파악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총체론적 관점이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뭐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문화가 아닌 문화들 중에서 좀 익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화의 어떤 특징들을 주변 것들과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총체론적 관점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교사의 수업 자료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 자, 이거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이렇게 문제로 나와 있네요. 땡땡론적 관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눈, 코, 입이 작고 전체적으로 다소곳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미인으로 보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반면에 중국의 미인형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검은 자위가 3분의 2, 뭐 흰 자위가 3분의 1, 긴 머리로 하고 볼은 미륵보살의 볼처럼 풍만해야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미인은 눈동자, 눈썹이 검고 이마와 미간은 넓어야 했다. 자, 선생님은 요 세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미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회에서 미인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자, 세 나라의 모든 각각의 나라에 공통적으로 자, 뭐가 있냐면요. 미인상이다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미인상에는 자,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약간 이렇게 눈이 쪽 찢어지고 그쵸? 동양적인 미를 굉장히 물씬 풍기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뮬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머리에 약간 각진 광대 이런 어떤 그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내가 서양에 나가면 모두 이런 얼굴을 날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면 뭐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가 미인 얼굴은 다 보편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인상에 있지만 미인상에 자 뭐가 있다? 차이가 있죠. 자 다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인상의 특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적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연구를 갖다가 한 수업 자료일까요? 그렇죠. 무슨 관점이다? 비교론적 관점이 됩니다. 따라서 관점의 특징은 비교론적이다. 정리할 수 있고요. 교사의 수업 자료 땡땡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다가는 비교론적 관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가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가로 올라가게 되면요. 관점의 특징 나와 있죠. 관점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는 차이와 그다음에 뭐 공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것의 파악이에요? 바로 미인상의 차이와 공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론적 관점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문화 이해의 특징들을 갖다가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기본 문제풀이를 갖다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네 문제를 갖다 풀 건데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관점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수능 문제, 우리 뭐 학력평가 문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실내복을 선물 받았다. 며칠 동안 서재에 실내복을 입고 있으니 책상이 실내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책상을 새 것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실내복, 흔히 말하면 집에서 입는 옷을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굉장히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뭐 모던한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던한 실내복에 책상도 안 어울리고 그냥 장식장도 안 어울리니까는 그런 장식장과 어떤 책상 모든 가구들을 갖다가 그런 모던한 스타일로 바꾼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람의 어떤 사례가 나와 있어요. 좀 읽어보면은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마저 드는데요. 이렇게 실내복과 책상과 책장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관점은 무슨 관점이다?
그렇죠. 총체론적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 절대주의를 옹호한다. 이거 아니죠. 사회마다 다양한 생활 양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다. 이런 것들은 상대론적 관점에 해당하고요. 하나의 문화 현상을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한다. 그 다음에 자, 문화의 여러 부분들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모두 다 총체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우리가 보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에서는 5번을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 선생님이 앞쪽에서 설명할 때 관련 자료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 달리 8은 중국 상인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숫자이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요. 뭐 888원 뭐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이 들은 얘기로는 선생님 직접 가보지는 못해서 이제 들은 설이긴 한데요. 뭐 건물에 8층이 몇 개씩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너무나 뭐 호텔 같은 것도 8층에 묵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죠. 8-1, 8-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자를 항상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팔자가 이렇게 있을 때 행운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표에 8이 많이 들어간 상품은 중국인들이 흥정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대요. 자, 이러한 상거래 방식은 8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상인 특유의 상술로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이다. 중국인들은 사자를 싫어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기억, 중국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쵸? 니은, 니은은 문화의 공유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어떤 생활 양식, 이런 문화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자, 문화의 총체성과 축적성을 갖다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상거래 방식이 나타난 것은 중국 사람들이 팔을 좋아하는 심리를 갖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 요소가 연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총체성은 맞는데요. 축적성은 나와 있지가 않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축척은 뭐 문화 전수 전달에서 발전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축척성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4번을 보면 리을은 문화의 학습성을 보여준다. 옛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배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미음은 중국 문화, 한국 문화 간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죠. 중국인들도 사를 좀 깊이 하고 우리도 사를 깊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에는 4층이 없는 건물들도 있고요. 사자 말고 F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그런 어떤 문화적 특징이 나타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문화를 이해하는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 볼게요. 을. 자, 집집마다 장독대에 쭉 늘어서 옮긴 모습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음식을 저장하는지 알아보면 우리 음식 문화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울을 비춰보고 싶어. 자, 무슨 관점? 비교론적 관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죠. 다른 것과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키도 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내가 큰지 작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문화를 비슷한 발전 단계에 따라 진화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화 진화론 이런 개념은 문화 변동 파트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한 28강, 9강 이 부분에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는 특수성을 지님으로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무슨 관점이 된다? 상대론적 관점이 되죠. 자, 자기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비교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선지에서는 2번을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념 마무리하고요. 오늘 능력자 확인 문제 3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가게 됩니다. 문화는 특수성을 지님으로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 OX 문제예요. 그래서 OX 체크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를 동경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 OX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배하는 문화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 아닌지 OX 체크하셔서 다음 시간 강의 시작할 때 확인하시고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힘내서 선생님과 재밌는 문화 강의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